자, 이번에는 여기 태양계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어떻게 생기는지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요거 전체가. 자, 위에서부터 태양계 성운의 형성.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성운이라는 게 맨 처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맨 처음에 생기는 별이 바로 이제 태양이라는 녀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계 성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양이라는 별이 중심부에 생기는데 처음에 성운이 수축을 하죠. 그죠? 왜 수축을 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만유인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서로 이제 서로를 끄집어 당기면서 모이는 겁니다. 수축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심부에는 원시태양,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건 뭐겠어요, 여러분? 원시별. 원시별. 네, 다시 쓰자. 여기 이제 원시별이라는 녀석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좀 중요한 거는 원시원반이 생긴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좀 좋냐면은, 이 녀석이 중심부에 이제 원시별이 생기고 나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게 되냐면, 중력으로 인해서 수축을 할 뿐만 아니라 회전을 해요. 회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면은 회전하면서 수축을 한다. 회전 수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돌면서 모이는 거예요.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여러분 그 피자 도우 반죽 알죠? 그죠? 요 반죽을 왜 그 피자 만드시는 분들이 막 던졌다 내려놨다 막 이렇게 무슨 이거 카메라 앞에 두고 혼자 하기 좀. 그래서 아무튼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렇게 판판이 아니라 땡그랗게 생겼던 밀가루 반죽이 납작해지고 양옆으로 넓어지죠. 그래서 마치 거대한 건 아니고 원반 모형이 생기게 돼요. 원반 모형.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거대한 이제 성운이라는 그냥 이제 뭉텅이, 물질들이 모여있는 그 뭉텅이가 모이고 모여지면서 그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라는 이제 별이라는 녀석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녀석이 생기면서 이 성운이라는 녀석을 전체를 중력이라는 힘으로 댔고 같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돕니다. 이러면서 수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운이 그냥 막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회전하면서 수축, 마치 납작한 원반 모형의 그런 성운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변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고리. 이 고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요렇게 예를 들어 그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요 그림 말고 아래쪽에 이제 요런 스타일, 이제 요게 이제 꽉 차 있는 요 가운데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래서 요 큰 원반 모양에서 이제 고리가 생깁니다. 고리. 이렇게 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요 고리가 생긴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 이 고리라는 거는 하나의 링이죠. 원래는 꽉 차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고리가 생겼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꽉 차 있는 부분에서 중간중간 부분이 이렇게 빕니다. 중간중간 부분이 이렇게 비어요. 비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원으로 크게 둘러보면은 이제 마치 고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서로 물질들 사이에 서로 중력이라는 게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물질들이 서로 각각에 뭉쳐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대한 고리 모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각각의 고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라는 그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각각의 단계를 꼼꼼하게 암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요런 이제 성운이라는 덩어리가
가운데에 이제 태양이라는 별이 생기기 시작함에 따라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 수축을 해요. 그럼 회전 수축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물질들이 더 뭉쳐지고 뭉쳐지면서 고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고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수금지와 목토천해라는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내용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도 많이 배워왔던 내용이지만, 그 수금지와 목토천해를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설명하는 거를 요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 있는 게 꼭 좋습니다. 자, 당연히 가운데에 원시 태양이라는 녀석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온도가 점점 하강을 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태양이랑 가까운 쪽은 2000 켈빈, 300 켈빈, 50 켈빈, 그러니까 뚝뚝뚝뚝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태양이랑 근처 가까운 쪽에는 금속이나 암석, 그리고 멀리 갈수록 얼음 상태의 물이라는 녀석이더니, 그 다음에는 얼음 상태의 이산화탄소, 메테인, 질소, 어떤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서는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이라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냐? 요 태양이라는 애를 기점으로 해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온도는 줄어들고, 그 온도가 줄어드는데, 이게 무거운 녀석들 같은 경우는 태양의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물질들이 멀리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완벽하게 알려면 녹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녹는 점이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녹는 점. 녹는 점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요거보다 더 높다, 온도가. 그럼 이미 이제 녹은 상태인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녹지 않은 상태겠죠,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금속이나 암석 같은 경우에는 요 태양의 근처 2000켈빈이 되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녹지 않은 겁니다. 녹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굉장히 이제 고체 상태로 남아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서 멀리 밀려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 태양계라는 게 처음에 생길 때 원반 모양의 태양계, 성운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피자 반죽 생각하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회전 수축, 돌고 돌면서 밀가루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피자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태양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원심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원심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원심력이라는 힘 때문에 이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반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거운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덜 날아갈 거고, 가벼운 물질은 쫙쫙 뒤쪽으로 밀려나겠죠. 가끔 가다가 학생들 중에 이게 보면은 얘들아,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 무거운 게 멀리 날아가 하면은 무거운 게 멀리 날아가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대부분 그 돌 던지기 같은 거, 요만한, 당연히 그 좁쌀만한 돌 던지는 것보다 요만한 좀 약간 손 크기만한 요런 돌덩이 던지는 게 더 멀리 나가는 거 맞죠. 이거 맞는데, 그거는 이제 공기 저항이라는 거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무거운 게 덜 날아가죠, 무거운 게. 그래서 원심력이라는 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가벼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멀리 밀려나지만 무거운 물질은 얼마 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과 암석 같은 굉장히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은 이 태양의 근처에서도 그냥 고체 상태로 떡하니 버티고 있다 보니까 밀려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라는 스토리가 되겠고, 반면에 저 멀리 밀려난 이산화탄소, 메테인, 질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낮아요. 낮다 보니까 이미 그 태양 주변에서 막 기체 상태로 거의 다 변했고, 그런 기체로 변한 굉장히 가벼운 상태의 물질들이 원심력에 의해서 태양계의 바깥쪽으로 밀려난 겁니다. 무슨 말 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금지화, 지구형 행성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주로 이 금속과 암석을 메인 재료로 이용해서 탄생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성의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녀석들, 기체와 대부분의 대부분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들을 이용해서
행성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 자체도 수금지와는 태양이랑 굉장히 가깝고 목토천에는 상당히 뒤에 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체크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태양계는 이제 간략하게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PPT를 화면에 띄워서 보는 거여서 이 앞에 작은 애들이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수금지화 엄청 작아요. 얘네들이 실제 작고 목토천에 선생님 봤을 때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인터넷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 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크기를 반영한 거고 거리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수금지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그림에서 어때요? 주로 금속과 암석이라는 녀석이 주로 메인으로 만들어진 녀석이다. 반대로 멀리 있는 녀석은 이런 기체들을 위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금지화와 그 다음에 목토천해를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수금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형 행성 이렇게 부르고 뒤에 있는 애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목성형. 그래서 여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왜 수금지화 중에 지구가 대표겠어요? 왜 지구형이라고 부르겠어? 우리가 사니까. 목토천해 중에서는 딱 봐도 목성이 제일 크거든요. 목성이 제일 크니까 목성이 대장. 그래서 목성형 행성. 근데 이게 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에 따라서도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지구형 행성은 주로 아까 돌덩이, 암석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암석형 행성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주로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기체형 행성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지만 간단하게만 몇 개 짚고 가자면 일단 질량. 자, 지구형 행성 애들과 목성형 행성의 애들 중에 질량이 뭐가 더 크니 하면은 간혹 가다가 지구형 행성이 더 커요. 왜? 돌이잖아요. 돌. 여긴 기체고 당연히 여기가 더 무거운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이제 하나 선물을 해준다고 한다면 1번 두 가지의 초이스를 고르는 겁니다. 자, 하나는 이제 머리 위에다가 요만한 주먹만한 돌덩이를 위에 얹는 거예요. 요만한 돌덩이를 위에 얹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 전체 크기만한 스티로폼을 머리 위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스티로폼이에요. 당연히 스티로폼. 왜 그랬어요? 여러분 암석이라는 거로 돌 맞습니다. 기체 가벼운 거 맞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돌이 무겁고 기체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같은 크기일 때,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을 때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지만,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크기가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석형 행성, 지구형 행성은 기체형 행성,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애초에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그 가볍다는 기체도 이렇게 많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 질량은 실제로 여기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 뭐가 있을까요? 밀도죠, 밀도. 밀도는 뭐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얘네예요. 왜요? 밀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단위 부피당 같은 부피일 때의 질량을 이제 비교해주면 좀 편해지는 건데, 돌이고 기체니까 당연히 밀도는 이쪽이 더 크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볼까요? 중력의 세기를 한번 해볼까요? 중력의 세기. 여러분 중력의 세기 앞에서부터 계속 했지만 질량이라는 녀석이 뭐합니까? 질량이라는 녀석의 비례예요. 질량이라는 녀석의 비례. 그럼 무슨 말이야? 질량이 목성의 행성이 압도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중력도 뒤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크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위성. 위성이 뭐예요? 어떤 행성을 기준으로 뺑글뺑글 도는 애를 위성이라고. 우리 지구에는 위성이 달이라는 녀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수성, 금성은 위성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지구에는 달 하나, 화성에는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애들은 위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고리도 다 있습니다. 고리. 우리가 고리 하면은 요 토성 고리만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토성 고리가 이제 두껍고 뭐 예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토성고리 하는데, 뒤에 있는 목토천의 목성형 행성 애들은 전부 다 고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중력의 세기가 크다라는 게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태양계가 어떤 식으로 생기는 순서인지, 그리고 그 생기는 순서로 미루어 봤을 때 앞쪽에 생긴, 태양과의 가까운 쪽에 생긴 지구형 행성과 태양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만들어진 목성형 행성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배워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 그림에는 사실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요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여러분 소행성대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막 그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왜 우주에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돌덩이, 그러니까 되게 불규칙적으로 생긴 돌덩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어서 거기를 막 뚫고 지나가는 영화 속의 장면이나 만화 속의 장면을 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소행성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대라고 이제 끝나는 요 대는 영어로 해석을 하면은 벨트예요, 벨트. 이 허리에 차는 이 벨트가 아니고 그 부분을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그린 벨트라는 곳을 지정을 하죠. 그 지역은, 그 구역은 개발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묶어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대, 벨트를 얘기하는 건데 소행성대. 그럼 소행성이 마치 하나의 띠처럼 쫙 분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목성의 행성,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은 뭐 오르투그룹, 뭐 카이퍼 벨트,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통합을 해서 우리가 태양계라는 녀석으로 우리가 부르게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바로 뭐냐면 지구. 그 중에서도 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구는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생겼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가보죠.